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장마철이어서 그런지 오늘 날씨가 뭐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아주 불편합니다. 근데 뭐 자연을 이길 수 없으니까 맞짱 뜰 수 없으니까 그냥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제가 뭐 이렇게 즐겁게 얘기할 때는 뭐 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죠. 제가 그 경기대에서 이거 가르친 학생 중에 한 분이 그 해마다 보내주십니다. 이거 화순에서 이거 뭐 재배한 복숭아인데 아주 굉장히 짱 맛있습니다. 맛있는 복숭아를 해마다 보내주시는데 이게 어제 왔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이렇게 무병장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너무 고맙고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빨간색 차도 요거 뭐 라스베라트롤 그다음에 뭐 안토시안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심장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이런 먹을거리죠. 이거 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유튜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람들이 전부 다 치료법에 너무 중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치료법과 예방법. 근데 치료법에 너무 많은 퍼센티지를 두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방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방법이 수준이 높아요.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 예방주사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감기 예방, 독감 예방, 그 다음에 뭐 대상포진, 뭐 예방주사, 뭐 이런저런 예방주사가 많아요. 그건 전부 다 피동적인 겁니다. 타에 의해서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피동적이야. 물론 치료법도 피동적인 겁니다. 의사에 의해서, 약물에 의해서. 그러나 예방법은 내가 스스로 능동적인 겁니다. 오늘 거기에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법보다는 예방법에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치료법은 우리가 질병이 발생한 후에 수많은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느냐. 근데 치료법 선택할 것도 없어요. 서양의학적, 동양의학적, 대체의학적, 민중의술적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치료법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양의학, 서양의학, 대체의학, 민중의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학 분야예요. 그런데 이 외에도 원인을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입니다. 크게 얘기해서. 의학 분야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게 태반입니다. 그런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만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양의학, 동양의학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원인은 찾지 못하고 약 숫자만 늘어납니다. 약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내 몸은 망가집니다. 어디가? 몸 외부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몸 속이 망가져요. 그런데도 거기에 그냥 목을 매는 게 너무 안타깝니다. 동양의학, 서양의학, 대체의학, 민중의술 전부 다 의학 분야입니다. 그 외의 것은 식습관과 생활습관, 비의학 분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외로 질병의 원인은 여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찾는 방법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질병이 발생하면 모든 분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뭐 서양의학에만 집중하지 말고 동양의학에만 집중하지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원인을 찾고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치료법에 관련된 이야기고, 예방법. 질병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알고 있어야 예방이 가능합니다.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갔죠? 예방한다는 거,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치료법은 질병이 발생한 후에 불편한 점들을 해소 또는 개선시켜주는 것 뿐입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한자로 쓰면 미리예자입니다. 미리예자 막을 빵자. 그래서 예방이라고 하죠. 여기에 미리예자를 한자를 풀어보면 나여자에다가 코끼리 상자가 붙어 있어요. 보면 되게 코끼리 상자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죠. 뭐 코끼리가 죽을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그 죽으러 간다고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보다는 코끼리는 이게 의심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래요. 그래서 의심이 많기 때문에 미리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그 의미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보면 예방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뒀어요. 어디? 국소, 그 아픈 부위만 줘요. 국소, 병명, 통계, 증상으로만 치료하려고 그래. 거기에 불편함, 그 다음에 거북스러움, 이것만 그냥 해소시켜주는 게 치료예요. 그럼 원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갖다가 대증요법이라고 그래. 원인을 모릅니다. 원인을 찾으려 하지도 않아요. 또 찾을 수도 없고 의학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원인이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을 미리 알고 예방하거나 제거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다 알잖아요. 질병 자체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증요법으로는 질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나타난 현상, 아시겠어요? 현상, 증상일 뿐이에요. 그 불편한 현상, 불편한 증상을 제거하는데 약을 쓰는 것 뿐입니다. 수술이나 또는 약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발생한 병입니다. 살아오면서 큰 덩어리로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는 먹고 살아온 거야.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하나는 생활한 거야. 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됐느냐 아니냐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에? 자, 그러면 질병이 발생했다면 대체적으로 겉의 병보다는 속병이 더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속병이 더 많아요. 그러면 속병이 발생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이게야. 하나는 음식이잖아요. 입으로 들어갔잖아. 하나는 또 공기야. 그 다음에 몸을 병들게 하는 게 운동을 안 해도 병이 들어요. 속 안에서 썩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야. 요거 생활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냉동 요건이어도 병이 들고, 그 다음에 볕이 없는 지하 15층에서 생활해도 병이 들고, 산소량도 부족하고, 이런 생활환경, 아시겠어요? 자연환경도 병 발생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에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데 영향을 미치나 우리 몸속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구성품들 60조 세포와 100조 마리 미생물, 그 다음에 2만여 종의 효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들로 우리 몸속에 기본을 갖추고 있고, 이걸 기초로 해서 사람의 기본 형태를 만든 것, 뼈다귀, 근육, 살, 혈액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상 작동되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작동되지 않으면 질병이 발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식습관과 생활습관, 음식, 호흡, 운동, 자연환경, 마음 5가지가 속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기본 구성의 원료, 음식이 관여합니다. 가만히 보면 뭐 세부적으로 찢으면 음식, 호흡, 운동, 자연환경, 마음이지만 예방도 치료도 음식 아니면 불가하다는 얘기잖아요.
왜? 60조 세포, 100조 마리 미생물, 2만여 종의 효소, 그 다음에 뼈다귀, 근육, 살, 혈액, 이건 전부 다 음식으로만 만들 수 있는 이런 조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반인들 보면 전부 다 의사와 약에 의존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타인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시간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의사한테 맡기고 약에 맡긴 시간만큼은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예방도 치료도 음식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알고 그걸 깊이 있게 침튀기면서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히포크라테스야. 서양의학의 거성,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또 동양의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우루,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에?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의사나 약이 주체가 돼서는 안 돼요. 자, 타인이 또 약이 내게 건강과 행복을 절대로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타인이 또는 약이 내 소망이잖아요. 해마다 정동진에 가서 1월 1일 날 빌잖아요. 그게 뭐야? 건강과 행복이잖아요. 건강과 행복을 절대로 타인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 가져다 주지 않으니 잃기 전에 지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질병 발생하기 전에 지키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예방이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한들 무엇하냐 이게요. 그래서 속담에 있잖아. 건강을 잃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고. 자, 첫 번째, 자신이 건강에 관련된 무관심에 대한 후회예요.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어. 평생 학습을 통해서 그냥 하나씩 둘씩 익혀가면 돼.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음식이 내 병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첫 번째는 의사와 약에 의존했다는 거. 세 번째, 의사와 약이 내 건강을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지켜주지 않는 데는 걸 후회하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이나 기타 유해물질들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산성식품, 술, 담배, 운동 부족, 스트레스, 비교 욕심, 과욕 부린 거, 이런 것들이 병 발생의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언제? 병 들고 나서. 그것도 깊은 얕은 병은 이런 것도 생각도 못해요. 꼭 중병이 들고 나서, 예를 들어서 중풍 들고 나서, 요양병원에 콧줄 끼고 나서 꼭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음식이 아니면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다는 점 몰랐던 거 후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 발생 시 원인을 제거하고 누가? 스스로. 그런데 의사와 약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점도 후회합니다. 이미 늦었죠. 정리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질병도 안 걸리고 즐겁게 살고 싶다면 다 이게 누구나의 소망이잖아요. 질병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방법에 대한 관심과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방법에 대한 연구와 그 다음에 음식에 관한 연구, 생식과 생체식해라,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런 오행생식, 이 자연식 중엔 으뜸이노라,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개인별로 배합을 달리해서 먹을 수 있노라 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체를 무시했던 거지.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 결과가 8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어느새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이거 잘못됐구나. 그 잘못은 본인이. 그러나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방법도 질병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 예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10년 전부터 돌아보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20년 전부터 거꾸로 추적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이러면 내 지금 현재 상황과 여건은 최적의 상태다. 그리고서 그걸 한꺼번에 이빠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매일 에브리데이 일신후신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운동을 이틀에 한 번씩 하면 된다고 어떤 미친놈이 또 오고 유튜브를 그렇게 한대요.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 그래 밥도 이틀에 한 번씩 처먹지 왜 매일 밥을 처먹어? 매일 세 끼를 왜 처먹어? 우리 몸은 매일 세포가 죽고 살아 생로병사가 매일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로병사가 진행되고 있는 세포들이 60조 세포와 100조 마리 미생물 2만여 효소들이 매일 먹고 뭔가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뭐 하려고 또 이틀에 한 번씩 해?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월급 탈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그것도 귀찮은데 뭐 하려고 해? 6개월에 한 번씩 하지. 그럼 다 죽어버리지. 그 일반 상식적으로 뭘 생각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 미친놈이 얘기하는 거 듣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옛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무식한 놈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질병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치료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치료한답시고 수술하고 각종 약물 그냥 27알씩 한 번에 27알씩 하루 3번을 먹어봐. 그게 오래 살 수가 있는가? 속이 다 녹아. 자연 치유력이 다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한 3초 30초 이러다가 그냥 죽어버리지. 무슨 말 이해갔어요? 그래서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의사나 약이 절대 고쳐주지 않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의사나 약이 고쳐주지 않기도 하지만 고쳐주지도 못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인이 약이 내게 나의 소망인 건강과 행복을 절대로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건강을 잃기 전에 지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예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치료법보다는 예방법에 관심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의사나 약의 조언, 전문가니까 그런 전문가의 조언도 같이 하되 실행은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고, 운동도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서 운동을 일신후신 에브리데이, 아시겠어요? 일신우일신 할 때 건강은 지켜지는 것이지 의사나 약이 절대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지켜주지 않는 게 아니고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치료법보다는 예방법에 관심을 두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가장 쉬운 건강 비법이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키는 것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대신할 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치료법보다는
예방법에 관심을 갖자고 오늘 침 튀기면서 강조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예방법 연구하고 아프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화이팅!